두 독백. 밤, 모리토가 축대 바깥에서 달빛을 바라보면서 떨어진 낙엽을 밟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모리토의 독백. 벌써 달이 나올 때가 되었군. 평소에는 달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나도 오늘만은 밝아지는 것이 왠지 두려워. 지금까지의 나를 하룻밤 사이에 잃고 내일부터는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건가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몸이 떨려와. 이 두 손이 피로 빨갛게 물들었을 때를 상상해 보면 그때의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얼마나 저주스러운 존재로 보일까. 그것도 내가 미워하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라면 나도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지는 않을 테지만 난 오늘 밤 내가 미워하지도 않는 사나이를 죽여야만 해. 나는 그 사나이를 예전부터 알고 있기는 했지. 와타로 사에몬 노조. 이 이름은 이번 일 때문에 알게 되었지만 남자치고는 다정하고 피부가 하얀 얼굴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아. 와타로 사에몬 노조가 게사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일시적으로 질투를 느꼈던 것은 사실이었어. 하지만 그 질투도 지금은 나의 마음속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어. 따라서 내게 와타루는 연적이라고는 하지만 밉지도 않고 원망스럽지도 않아. 아니, 오히려 나는 그 사나이에게 동정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야. 고로모가와를 통해 와타루가 계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를 들었을 때 난 실제로 그 사나이를 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 와타루는 계사를 아내로 삼고 싶다는 일념하에 일부러 노래를 배우러 다니기까지 했다고 하잖아. 나는 그 고지식한 사무라이가 지은 연가를 상상해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소가 입술에 번져. 하지만 그건 와타루를 비웃으려는 미소가 절대로 아니야. 나는 그렇게까지 해서 여자의 환심을 사려고 한 그 사나이를 귀엽다고 생각하는 거야. 혹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 여자에게 그렇게까지 해서 환심을 사려 한 그 사내의 정열이 애인인 내게 어떤 종류의 만족감을 주기 때문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계사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나와 계사의 연애는 지금과 옛날 이렇게 두 개의 시기로 나눠져 있어. 나는 계사가 와타루에게 아직 시집을 가기 전부터 이미 계사를 사랑했었어. 혹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나의 마음속에는 불순한 것도 적지 않게 섞여 있었어. 난 계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었을까? 동정이었던 무렵에 나는 명백하게 계사의 육체를 원하고 있었어. 만약 얼마간의 과정이 허락된다면 계사에 대한 나의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욕망을 아름답게 꾸민 혹은 감상적인 마음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그 증거로 계사와의 만남이 끊긴 이후에 3년 동안 물론 나는 틀림없이 그 여자를 잊지 못했지만 만약에 그 이전에 내가 그 여자의 몸을 알았더라도 그래도 역시 잊지 못하고 계속 그리워했을까?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분명하게 대답할 용기가 나한테는 없구만. 그 이후부터의 계사에 대한 나의 애착에는 그 여자의 육체를 알지 못한다는 미련이 상당히 섞여 있었어. 그리고 그 괴로운 심정을 품은 채 나는 마침내 내가 두려워하고 있던 그러나 내가 기다리고 있던 이번 관계에 들어가 버린 거지.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묻기로 해. 난 과연 게사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나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의 경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와타나베의 다리가 완공되어 공양을 올릴 때 3년 만에 정말 우연히도 게사를 다시 만나게 된 나는 그로부터 반년 남짓 동안 그 여자와 몰래 만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지. 그리고 거기에 성공했어. 아니,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나는 내가 꿈꿔오던 대로 게사의 육체를 알게 되었어. 그러나 당시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단지 앞서 이야기한 아직 그 여자의 몸을 모른다는 미련만이 아니었어. 나는 고로모가와의 집에서 게사와 같은 방에 다다미 위에 앉았을 때 그 미련이 어느 틈엔가 옅어져 가는 것을 느꼈어.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야. 그건 내가 이미 동정이 아니라는 사실도 그 자리에 임하자 나의 욕망을 약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야. 그러나 그보다 주요한 원인은 그 여자의 용색이 쇠했다는 사실이었어. 실제로 지금의 게사는 더 이상 3년 전의 게사가 아니야. 살결은 윤기를 완전히 잃었고 눈 주위는 거뭇하게 테두리 같은 자국이 생겼어. 뺨 주위와 턱 아래에서도 예전과 같은 탱탱한 살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더군. 간신히 변하지 않은 곳이라고는 그 야무지고 검은 눈동자가 크고 싱싱한 눈뿐이라고나 할까. 나의 욕망에 있어서 이런 변화는 틀림없이 굉장한 타격이었어. 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여자와 마주 앉았을 때 나도 모르게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을 만큼 강한 충격에 사로잡혀 있었어. 난 그 모습을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 그렇다면 그런 미련을 비교적 느끼지 못했던 내가 어째서 그 여자와 관계를 맺었던 것일까? 첫 번째로 나의 속에서 묘한 정복심이 작용을 했어. 계사는 나와 마주 앉자 자신이 남편인 와타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정을 일부러 과장되게 이야기하더군. 하지만 난 거기서 아무래도 공허한 느낌밖에 받지를 못했어. 이 여자는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허영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야. 혹은 이것도 나의 연민을 사고 싶지 않다는 반항심의 표현일지도 모른다. 난 또 이렇게도 생각했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 거짓을 들춰내고 싶다는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나를 강하게 자극했어. 하지만 그것을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느냐고 묻는다면, 또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데에 나 자신의 자만심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애초부터 내게는 항변할 만큼의 이유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거짓말일 것이라는 생각을 믿고 있었어. 물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고 말이야. 하지만 이 정복심도 역시 당시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전부는 아니었어. 그 외에도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얼굴이 빨개지는 듯한 기분이 들지만 나는 그 이외에 순수한 정욕에도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야. 그건 그 여자의 몸을 모른다는 미련이 아니었어. 훨씬 더 하등한, 상대방이 반드시 그 여자일 필요도 없는 욕망을 위한 욕망 말이야. 아마 매춘부를 산 남자라도 그때의 나만큼은 비열하지 않았을 거야. 어쨌든 나는 그런 여러 가지 동기로 마침내 계사와 관계를 맺었어. 아니, 관계라기보다는 계사를 능욕했던 거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처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아니, 내가 계사를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하는 문제는 제 아무리 나 자신에 대해서라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물을 필요는 없어. 난 오히려 그 여자에게 때때로 증오까지 느끼고 있으니까. 특히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 엎드려 울고 있는 그 여자를 억지로 안아 일으켰을 때 계사는 파렴치한 나보다도 훨씬 더 파렴치한 여자로 보였어.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늘어진 모습도 그렇고 땀이 배 나온 얼굴의 화장도 그렇고 무엇 하나 그 여자의 몸과 마음의 추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었단 말이야. 만약 그때까지의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면 그 사랑은 그날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꺼져버린 셈이야. 그리고 만약 그때까지의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날부터 나의 마음에는 새로운 증오가 생겨난 것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을 거야. 그런데 오늘 밤 나는 내가 사랑하고 있지도 않은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미워하지도 않는 사나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역시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겠지. 바로 내 입으로 공공연하게 꺼낸 말이니까. 와타루를 죽여버리자. 내가 그 여자의 귀에 입을 대고 이렇게 속삭였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면 나 스스로도 미쳤었던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기까지 해. 하지만 분명히 나는 그렇게 속삭였어. 와타루를 죽여버리자. 속삭이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를 악물기까지 했지만 속삭이고 말았어. 내가 어째서 그 말을 속삭이고 싶어 했는지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아도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억지로 생각을 해보자면 나는 그 여자를 경멸하면 경멸할수록 밉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여자에게 무엇인가 더 능욕을 가하고 싶어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것을 위해서는 와타루 사에몬 노조, 게사가 그 사랑을 자랑했던 그 남편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만큼, 그리고 그 여자가 그것을 승낙하게 만드는 것만큼 목적에 맞는 일도 없었어. 능욕이지. 그래서 나는 마치 악몽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하고 싶지도 않은 살인을 그 여자에게 억지로 권했던 거겠지. 그래도 내가 와타루를 죽이자고 말한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힘이 나의 의지를 유혹해서 사도로 떨어지게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거야. 어쨌든 나는 끈질기게 같은 말을 몇 번이고 게사의 귀에 거듭 속삭였어. 그러자 게사는 잠시 후에 갑자기 얼굴을 들더니 나의 계획을 승낙하겠다고 순순히 대답했어. 근데 나는 그 대답이 너무 쉬웠던 것이 뜻밖이었어. 그뿐만 아니라 게사의 그 얼굴을 보았더니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상한 반짝임이 눈에 깃들여 있었어. 간부, 간사한 게이지. 그런 느낌이 내게 바로 전해졌던 거야. 그와 동시에 실망과도 같은 마음이 갑자기 내 계획의 섬뜩함을 내 눈앞에 펼쳐 보여주었어. 그러는 사이에도 그 여자의 음란한 시든 용색의 깨름칙함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 것은 애초부터 일부러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었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때 나는 나의 약속을 그 자리에서 깨버리고 싶었어. 그렇게 해서 그 부정한 여자를 모든 능욕의 밑바닥으로까지 떨어뜨려 버리고 싶었던 거야. 그렇게 했다면 나의 양심은 설령 그 여자를 가지고 놀았다 할지라도 그나마 그런 의분 뒤로 피난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아무래도 그런 여유를 만들 수가 없었어. 마치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이 갑자기 표정을 바꾼 그 여자가
내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을 때, 그래, 솔직히 고백할게. 내가 날짜와 시각을 정해서 와타루를 죽이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고? 만약 내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 계사가 나한테 가하려 했던 복수의 공포 때문이었어. 아니, 그것은 과거형이 아니야. 지금도 여전히 그 공포는 끈질기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겁쟁이라고? 비웃고 싶냐? 그래, 얼마든지 비웃어도 좋아. 그건 그때의 계사를 모르는 녀석들이 하는 말이야. 내가 와타루를 죽이지 않으면 설령 계사 자신이 직접 손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 여자에게 살해당하고 말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와타루를 죽여버리자. 눈물 없이 울고 있는 그 여자의 눈을 본 순간 나는 절망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게다가 나의 이 공포는 내가 약속의 말을 하자 계사가 창백한 얼굴의 한쪽에 보조개를 만들어가며 시선을 내리깔고 웃은 것을 본 순간 증명되었단 말이야. 아, 나는 그 저주스러운 약속 때문에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마음에 또다시 살인죄를 더해야만 한다. 만약 오늘 밤에 그 약속을 깬다면 그건 역시 나한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야. 우선은 약속을 했으니까 체면도 있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난 복수가 두려워. 그건 결코 거짓말이 아니야. 하지만 그 외에도 뭔가가 더 있어. 그건 뭘까? 나로 하여금 이 겁 많은 나를 내몰아 죄도 없는 사내를 살해하게 하려는 그 커다란 힘은 대체 뭘까? 나도 모르겠어. 모르지만 어쩌면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 난 그 여자를 경멸하고 있단 말이야. 두려워하고 있어. 그리고 미워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 모리토는 계속해서 배회하며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다. 달빛 어딘가에서 현세를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참으로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빛 없는 어둠과 다르지 않네. 단지 번뇌의 불꽃을 태우다 사라져갈 뿐인 목숨이구나. 밤, 계사가 침실 밖에서 등잔불 쪽으로 등을 향한 채 소매를 씹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계사의 독백. 그 사람은 오는 걸까, 오지 않는 걸까? 설마 오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벌써 달도 그럭저럭 기울어 가고 있는데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네. 갑자기 마음이라도 바뀐 건 아닐까? 혹시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아, 나는 마치 매춘부처럼 이 부끄러운 얼굴을 들고 또 해를 보아야만 하는 거야. 그런 뻔뻔스러운 짓을, 부정한 짓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때 나는 저 길가에 버려진 시체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거야. 능욕당하고 짓밟히고 심지어는 그 몸의 부끄러움을 뻔뻔스럽게 해 아래에 드러내놓고 그래도 역시 입을 다물고 있어야만 하는 건가?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난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거야. 아니, 아니야. 그는 반드시 올 거야. 나는 지난번에 헤어질 때 그 사람의 눈을 본 순간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 사람은 날 무서워하고 있거든. 날 미워하고 경멸하면서도 그래도 역시 날 무서워하고 있어. 그래,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있는 거라면 그 사람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역시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이기심을 믿고 있는 것이지. 아니,
이기심이 불러일으키는 비루한 공포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 사람은 반드시 숨어 들어올 것이라고. 하지만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된 나는 그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냐. 3년 전에 나는 나 자신을, 그리고 나의 이 아름다움을 무엇보다도 믿고 있었어. 3년 전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날까지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몰라. 그날 숙모댁의 한 방에서 그 사람과 만났을 때 나는 한 번 본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비친 나의 추함을 알 수가 있었어. 그 사람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얼굴로 나를 유혹하는 듯한 다정한 말을 여러 가지로 했어. 하지만 일단 자신의 추함을 안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그런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어? 난 그저 분했어. 무서웠고 슬펐어. 어렸을 때 유모의 품에 안겨서 월식을 봤을 때의 음산함도 그때 기분에 비하면 얼마나 더 나은 건지 모르겠어.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의 꿈은 단번에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지. 그 뒤부터는 단지 비가 내리는 새벽녘과 같은 쓸쓸함만이 가만히 내 몸 주위를 감싸고 있었을 뿐이야. 나는 그 쓸쓸함에 몸을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은 이 몸을 결국은 그 사람에게 맡겨버렸어. 사랑하고 있지도 않은 그 사람에게, 나를 오히려 미워하는, 나를 경멸하고 있는, 그리고 색을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몸을 맡겨버린 거야. 나는 나의 추함을 보이고만 그 쓸쓸함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일까? 그랬기에 그 사람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 열에 들뜬 듯한 한순간으로 모든 걸 속이려 했던 것일까?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나 역시도 그 사람처럼 그저 더러운 마음에 몸을 맡긴 것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수치스러워, 수치스럽다고. 특히 그 사람의 팔에서 벗어나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 난 나 자신을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했는지. 난 화가 나고 쓸쓸했기 때문에 아무리 울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도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어. 하지만 그건 정조가 깨졌다는 사실만이 슬펐던 것이 아니야. 정조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멸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비루먹은 개처럼 미움받고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내게는 괴로웠어. 그리고 그 다음, 난 대체 무엇을 했던 것일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먼 옛날의 기억처럼 흐릿하게만 떠올라. 그저 훌쩍이며 울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수염이 내 귀에 닿는가 싶더니 뜨거운 숨결과 함께 낮은 목소리로 와타루를 죽여버리자 라는 말을 속삭였던 것을 난 기억하고 있어. 난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아직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신기할 정도로 생기 넘치는 마음이 들었었어. 생기 넘치는 기분이라고? 그래, 만약 달빛이 밝다고 한다면 그것도 생기 넘치는 기분이겠지. 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달빛의 밝음과는 또 다른 생기 넘치는 마음이었다고. 그렇다면 난 역시 그 무시무시한 말에 위로를 받았던 것이 아닐까. 난 여자라는 건 자신의 남편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법일까? 난 그 달밤의 밝음과도 같은 쓸쓸하고 생기 넘치는 마음으로 한동안 더 계속해서 울었어. 그리고 언제 나는 그 사람을 인도해서 남편을 찌르게 하겠다는 약속을 맺어버리고 말았던 거야. 왜 맺었을까? 근데
그 약속을 맺음과 동시에 난 처음으로 남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 난 솔직하게 처음으로라고 말할 거야. 왜냐고? 왜냐하면 그때까지 나의 마음은 오로지 나만을, 능욕당한 나만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그때 내 남편, 그 내성적인 남편을, 아니, 남편이 아니지. 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미소 짓는 남편의 얼굴을 생생하게 눈앞에 떠올렸어. 나의 계획이 가슴에 문득 떠오른 것도 아마 그 얼굴을 떠올린 순간이었을 거야. 왜냐하면 그때 나는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결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기뻤어. 하지만 울음을 그친 내가 얼굴을 들어서 모리토 쪽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거기서 조금 전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비친 나의 추함을 보았을 때, 나는 나의 기쁨이 단번에 사라져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어. 그것은 나는 다시 유모와 보았던 월식의 어두움을 떠올려 버리고 말았던 거야. 그것은 그 기쁨의 바닥에 숨겨져 있던 온갖 것들의 기이함을 단번에 풀어놓은 듯한 것이었어. 내가 남편을 대신하겠다는 생각은 과연 남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난 그런 그럴듯한 구실을 앞세워서 그 사람 모리토에게 몸을 맡긴 나의 죄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자살할 용기가 없는 나는 조금이라도 세상의 눈에 나 자신을 좋게 보이고 싶다는 비열한 마음이 있었어. 하지만 그건 그나마 관대한 눈으로 봐줄 수도 있겠지. 난 훨씬 더 천박해. 훨씬 더 추악하고 말이야. 남편 대신 죽겠다는 명목하에 나는 그 사람의 미움에, 그 사람의 경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가지고 논 그 부정한 정욕에 안갚음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 증거로 그 사람 모리토의 얼굴을 보면 그 달빛 같은 신비한 생기도 사라져버리고 단지 슬픔만이 곧 나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어. 난 남편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야. 난 나를 위해서 죽으려는 거야. 나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분함과 나의 몸을 더럽혔다는 원망스러움. 그 두 가지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거라고. 나는 나의 삶에만 보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야. 죽는 보람조차 없는 거라고. 하지만 그 죽는 보람이 없는 죽음조차 살아있는 것보다는 얼마나 바람직한지 몰라. 나는 슬프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거듭 모리토와 나의 남편을 죽일 약속을 했어. 눈치가 빠른 그 사람은 그런 나의 말을 통해서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짓을 할지 대충은 짐작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맹세까지 한 모리토우가 몰래 숨어들지 않을 리가 없어. 근데 저건 바람 소리일까? 그날 이후로 괴로웠던 마음이 오늘 밤에야 비로소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역시 마음이 놓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내일의 해는 틀림없이 목이 없는 나의 시체 위에 쌀쌀한 빛을 던지겠지. 그걸 보면 남편은, 아니야, 남편 생각은 하지 않겠어. 남편은 날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나한테는 그 사랑을 어찌해 볼 수 있을 만한 힘도 없단 말이야. 옛날부터 나는 오직 한 남자밖에 사랑하지 못했거든. 그리고 그 한 남자, 모리토가 오늘 밤 나를 죽이러 오는 거야. 물론 모리토우는 나의 남편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겠지. 지금 이 등잔불조차 그런 내게는 너무나 화려해. 특히 그 연인에게 한없이 시달리고 있는 내게는 등잔불조차 화려하단 말이야. 계산은
등잔불을 불어 꺼버렸다. 잠시 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덧문을 여는 소리. 그와 함께 희미한 달빛이 비추었다.